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S4A를 가지고 비밀 금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실행하는 거 한번 해보고 진행할게요. 녹색 깃발을 누르면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그란 손잡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화면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릴 수가 있죠. 얘를 이렇게 가면 돌아갑니다. 같이.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키를 누르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 비밀번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골라볼게요. 이렇게 작동해서 자, 몇일까요? 얘를 돌리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바뀌는데요. 음, 네. 1차 암호 252로 나오네요. 다음 쭉 가볼게요. 자, 2차 암호 찾아보겠습니다. 2차 암호가 네, 2차 암호 36이었고요. 그 다음 3차 암호 네, 3차 암호까지 풀었더니 네, 이렇게 보물상자가 나타나는 게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1번 누르면 또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랜덤한 값으로 생성이 되면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던 이 부품 이렇게 어, 가운데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다이얼처럼 돌릴 수 있는 이 손잡이를 우리가 노브 가변 저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브 가변 저항은 이 위에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저희가 노브라고 불러요. 여기는 요 손잡이 KNOB 노브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출력되는 값이 0V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LED나 LED들은 센서들은 5V 아니면 0V였어요. 그러니까 중간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켜짐 아니면 꺼짐이었죠. 하지만 이 노브 가변장은 좀 달라요. 얘는 5V에서 뭐 예를 들면 4.8V도 나오고요. 뭐 4.2V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0V까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센서 또는 아날로그 부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전자레인지, 수동 전자레인지나 예전 TV의 TV 볼륨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0V가 출력이 되고 0V는 우리 S4에서는 0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돼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5V, 우리 S4에서는 102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원리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0V가 여기 핀에 연결이 되고요. 5V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항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0V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0V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접점이 여기에 붙으면 5V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5V가 되는 거예요. 얘를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볼트 수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브 가변장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우리 A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날로그 0번 핀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떼놓고 한번 부품부터 살펴볼게요. 부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노브는 사실 이렇게 뗄 수 있어요. 네, 떼도 이렇게 우리 작동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손잡이는 다른 제품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핀이 3개가 있네요. 아웃핀, VCC, GND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살펴보면 아웃 VCC, GND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자, 아웃핀은 저희 화면에서 이거 안 했네요. 가고 갈게요. 아웃핀은 시그널 핀으로 간다. 근데 시그널 핀에 아날로그 0번 우리 3개 핀에 연결할 거예요. 아날로그 0번의 시그널 핀에 아웃핀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 VCC는 당연히 V핀이겠죠? 아날로그 0의 V핀에 여기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G핀은 여기 있는 G핀, 당연히 아날로그 0이 G핀이겠죠? 그라운드 핀이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네, 화면에 있는 대로 똑같이 여기도 연결해 줄게요. 자, 아웃핀은 아날로그 0의 S, 자, VCC는 아날로그 0의 V핀, GND핀은 아날로그 0의 G핀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좀 높이 하기 위해 띄울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이것들은 다 지우고요. 저장하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센서 보드에 보면 아날로그 0번이라고 해서 145 정도가 뜨는데요. 요 값을 한번 보세요. 145인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값이 점점 줄어들죠.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아날로그 0의 값이 0이 돼요. 다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조금씩 증가하죠.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냐? 최대한 돌리면 여기까지 돌리면 아날로그 0의 값이 1023이 됩니다. 이 손잡이는 360도가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서 이제 끝나는데 대략 여기 최대한 왼쪽으로 돌리니까 여기에 한 12시 방향을 가르치고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니까 9시 방향 정도를 가리키네요. 이 값이 여기가 숫자 값으로 아날로그 0의 값이 0, 여기가 1023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값은 우리 센서 입력 값이 10비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2의 10제곱만큼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값이 0부터 1023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1023까지 바뀝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건 봤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다이얼을 조절하는 걸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이미지가 여기 이 아두이노 보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전에 돌아가는 손잡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얘는 다이얼 모양을 잡았으니까 영어로 노브 다이얼 png라고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뒷자리에 png를 붙이면 이건 뒷배경이 투명한 걸 만들어서 우리 스프라이트들이 이렇게 겹치거나 배경 위에 스프라이트를 놓을 때 그 가장자리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바로 나오는 이미지 검색 중에 우리 두 번째 이미지 여기에 이제 셀렉터 노브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나오네요. 요거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기 다운로드 받을 때, 이 웹브라우저에 따라 명령어가 달라요. 저희는 이제 크롬을 쓰기 때문에 크롬에서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걸 쓰고요.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크롬에서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조금씩 달라요. 저장을 하시는데 S4A는 사실 문서 폴더를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바탕화면 찍고요. nov.png 돼 있죠? 저장할게요. 그리고 S4에서 불러와 볼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아두이노 스프라이트의 모양에 가서 새로운 모양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바탕화면을 누르면 노브 이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게 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화면이 이렇게 떴죠.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 크네요. 너무 크고 분명히 저희가 PNG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사각형 이렇게 테두리가 같이 딸려왔네요.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축소 조금 하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지울 건데 테두리는 이따 여기 지울게요. 모양에서 편집 가면 우리 내장된 그림판이 뜨죠. 좀 적여서 여기 보면 요만큼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페인트 톤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투명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명이라는 색깔 선택하시고 이렇게 네 귀퉁이를 흰색을 부분을 찍어주면 이렇게 그 부분만 우리가 투명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그 테두리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 뒤에 우리가 얘가 돌아가는 눈금을 좀 확인할 수 있게 새로운 그 눈금을 좀 넣어주고 싶어요. 눈금은 여기에 하나 있네요. 여기 되게 많은 눈금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거 쓸까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쓸게요. 얘를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로 저장, 바탕화면에 얘는 뭐라고 할까요? 룰러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한글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스프라이트의 두 번째 아이콘, 새로운 스프라이트 파일 선택하기를 눌러서 얘를 룰러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왔죠. 자, 근데 저 S4A가 최신의 PNG 파일을 좀 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 눈금이 되게 지저분하죠. 여기 보면 눈금 안에 또 작은 선들이 있어서 눈금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PNG 파일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이미지 여기에서 PNG를 누르지 않고요. 이런 문제 PNG에서만 발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저장합니다. 그러면 PNG가 제대로 저장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름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룰러2라고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S4A에서 똑같이 두 번째 아이콘 가지고 룰러2 불러오면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불러와지죠. 네, 이게 S4A가 이제 최신의 PNG 파일만 조금 인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눈금 놓고요. 다이아를 놓는데 이 눈금을 우리가 좀 크기를 키우니까 다이얼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이얼을 앞으로 하는 방법은 형태에서 맨 아래 보면 맨 앞으로 나오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다이얼이 우리 다이얼을 조금만 더 키워야겠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놓으면 다이얼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다이얼을 한번 우리 돌려볼게요. 이 아날로그 영입값으로 돌려볼 건데 이때 한번 가볼게요. 언제
우리 아두이노 여기에 놓고요. 요 이름이 헷갈리시면 제가 좀 바꿀게요. 얘는 아두이노 1인데 요 잠깐 여기 있는 자물쇠를 해제하고요. 얘는 손잡이라고 바꾸고요. 여기 있는 애는 또 치워주고 눈금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갈 거예요. 그냥 아두이노 스프라이트는 이런 아날로그 0센서의 값 요 블럭이 있는데 그냥 스프라이트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 스크래치에 있는 블럭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꼭 아두이노 이 블럭이 있는 여기에서 갈게요. 녹색 깃발 클릭하면 무한 반복으로 동작에서 얘의 각도를 방향을 보는 걸 움직일게요. 자, 90도 방향 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 아날로그 0 센서의 값을 방향으로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녹색 깃발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화면이 나오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네, 돌리면 값이 나오죠. 근데 좀 다른 게 있네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바퀴 이상 이렇게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0의 값은 0부터 이렇게 쭉 가서 360도가 되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 0의 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0부터 1023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두 바퀴 돌면 720도, 또 돌면 여기까지 오면 1023도까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세 바퀴까지 막 돌고 하지 않고 한 바퀴만 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1023이 여기에서 좀 볼게요. 우리 아날로그 0의 값은 0부터 1023까지 움직이는데요. 우리 이 방향, 손잡이의 방향은 0도에서부터 대략 한 300도까지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을 어떻게 해주면 300이 될까요? 300도 이내니까 네, 나누기 3을 해주면 왜냐하면 대략 340도 정도가 되겠네요. 340도까지 그죠? 1023을 나누기 3을 해주면 이 정도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3을 한번 나눈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눈금을 여기에 표시하기 위해서 변수도 하나 만들고 갈게요.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변수의 이름은 눈금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무한 반복하면서 눈금의 아날로그 0 센서의 값을 3으로 나눌게요. 연산에 있습니다.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죠. 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나누기 3 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하면 얘는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방향 보기를 안 넣네요. 자, 90도 방향 보기 클릭하고 어느 정도까지 눈금도 방향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여기가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여기였다가 최대한 오른쪽에 가면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한 바퀴가 안 돌아가요. 최대한 왼쪽이면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 그것만 좀 할게요.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 12시 방향을 좀 가리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각도에서 몇 도죠? 한 90도 정도 오른쪽으로 90도 정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럼 각도가 생성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90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이 값에다가 90을 더 해줄게요. 그러면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때 이 값이고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값이 되죠.
90도 회전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눈금인데요. 우리 눈금에 보니까 소수점이 나와요. 왜냐면 3으로 나누면서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요 눈금을 눈금이라는 변수가 90이 가면서 최대한 왼쪽으로 했는데 90이 되네요. 이 방법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방법 쓰지 않을게요. 네. 90 더하는 거 빼겠습니다. 빼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 이게 가려면 우리 최대한 얘를 90도 회전해 주는데 모양에서 바꿀게요. 우리 손잡이의 모양에 가면 이 모양이 있고 손잡이 모양이 있고요. 편집 누르면 우리 그림판 나오죠. 여기서 이 그림을 여기 있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번 누르면 누를 때마다 대략 한 15도 회전이 돼요. 하나, 둘, 세 번 하면 3시 방향을 바라보죠. 3시 방향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벌써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안 하고 있네요.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때 위에 그 다음 이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 눈금은 341이 되네요. 아날로그 영역값이 요거 올 때 341. 이렇게 우리 눈금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눈금을 우리가 암호처럼 숨겨놓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눈금이 소수점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눈금을 우리가 반올림해서 소수점을 없애줄게요. 연산해 보면 반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에 여기 우리 아날로그 0번 센서의 값 나누기 3을 반올림해서 넣어주면 이제는 소수점이 안 나오죠. 눈금이에 보면 14에서 바로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게 되죠. 자,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요거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한 거는 첫 번째가 이 가변저항으로 다이얼을 조작하는 걸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밀번호 하나만 한 개 맞추는 거 한번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3개 맞추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은 다 했고요. 2번 가겠습니다. 비밀번호 1개 맞추는 걸로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는 우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변수 만들기 위해서 우리 1차 암호라고 할게요. 1차 암호, 1차 비밀번호, 1차 비밀번호로 가겠습니다. 1차 비밀번호 확인 하나 눌러주세요. 처음에 이게 아니라 우리 비밀번호 설정은 1번 키를 키보드에 1번 키를 눌렀을 때 비밀번호 설정할게요. 제어에서 1번 키를 누르면 변수에 1차 비밀번호에 0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우리 각도 아까 몇이었죠? 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41이죠. 340까지 할게요. 그러면 연산해서 랜덤한 값을 넣어줍니다. 1부터 340까지 난수 중에 하나를 넣어준다. 볼게요. 1 누르면 1차 비밀번호 199, 1 누르면 298, 네, 이렇게 1번을 누를 때마다 1차 비밀번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난수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말도 해줄게요.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됐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형태의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갖고 와서요.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1번 누르면 이렇게 말풍선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저희 단계별로 갈 거니까 여기 요거를 좀 길게 하기 뭐하니까 저희 방송하기 기능 좀 쓰겠습니다. 제어에서 뭐 방송하기 써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1차 비밀번호 찾기 라는 메시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방송하기를 받으면 1차 비밀번호 찾기를 방송을 받으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무한반복으로. 만약 뭐뭐라면 뭐죠? 우리가 돌렸을 때 이 눈금과 이 비밀번호가 같아지면 있죠. 연산에서 같으면 맞아요. 1차 그러니까 눈금과 1차 비밀번호가 같으면 눈금을 맞춘 거죠. 우리가 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요. 1차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물 획득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방송하고 나서 새롭게 메시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보물 획득 방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한반복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한반복은 우리 계속 돌아가면 안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이 무한반복을 멈춰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누르면 새로운 게 됐고 53이 됐네요. 우리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서 53이 되면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멈추게 되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가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면 보물상자가 좀 나오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 하나 더 만들어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 이미지 검색 아까 있었죠. 여기에 보물상자 png라고 검색을 하고요. 나오는 이미지 중에 좀 있어 보이는 거, 이 이미지 이거 참 있어 보이네요. 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똑같이 바탕화면에 보물 상자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하나 더 만들게요. 새로운 스프라이트의 두 번째 아이콘 눌러서 보물 상자 가지고 옵니다. 네, 화면을 가득 채우네요. 이름을 보물상자라고 바꿀게요. 보물상자. 손잡이에서 우리 보물 획득이란 걸 방송하면 얘는 처음에는 숨겨져 있어요.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형태에서 숨기기. 또 새로운 비밀번호가 만들어질 때, 즉 1번 키를 눌렀을 때 번호를 생성할 때도 얘는 숨겨져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보물 획득이라는 신호를 방송을 받으면 얘는 그때 보여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녹색 깃발 클릭해서 1번 누르면 새로운 비밀번호 생성이 되고요. 얘를 지금은 비밀번호가 보이니까 이렇게 갈게요. 159에 놓으면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나오고
보이기인데요. 보이기, 보물 획득을 받았는데, 보이기가 되지 않네요. 제가 실수로, 여기에 모두 멈추기를 넣었네요. 모두 멈추기 하면 스크립트가 다 멈추니까 보이기도 안 되고요. 모두 멈추기가 아니라 스크립트 멈추기로 다시 갈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1번 키를 누르면 1차 비밀번호 315로 됐네요. 가볼게요. 315로 가면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나오고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죠. 다시 볼게요. 1번 키를 누르면 새로운 비밀번호 1차 비밀번호가 296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 좀 심심해요. 그죠? 보물 찾았는데 뭔가 좀 환호성이라도 질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넣을게요. 보물 획득을 받으면 얘가 나타나면서 소리 좀 넣을게요. 소리 가져오기 하시고요. 어딨냐면 우리 아까 넣었던 게 그 소리에서 가면 보컬인가요? 보컬에 가볼게요. 아니네. 소리의 휴먼. 네, 소리의 휴먼에 가시면 래프 메일 래프 메일 2라고 하는 값이 좋겠네요. 아주 기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보물 획득을 받으면 저희 소리 래프 메일 1인가요? 1이었나요? 1을 또 소리 내도록 할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1차 비밀번호인 140에 가면 네, 소리가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가요. 뭐냐면 어차피 비밀번호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려줄게요. 어떻게? 손잡이 지금 여기에 지금 뭐죠? 센서 보드도 잠깐 숨기고요. 1차 비밀번호가 우리 변수에 가면 보이기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1번 키를 누를 때 1차 비밀번호를 일단 숨길게요. 숨기고 비밀번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라고 나올 때 우리 변수 1차 번호를 보이도록 할게요. 다시 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1번 누르면 숨어있죠. 그리고 눈금 값도 있는데 얘를 좀 가운데 놓고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2번 하면 이렇게 변수 값이 바뀌어요. 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벌써 1차 비밀번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값을 이렇게 빨리 가면 그 안에 숫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14에서 바로 19 이렇게 가버리죠. 그럼 얘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놓치는 숫자가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몇인지 모르니까 또 어딜까요? 340까지인데 안 나오네요.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안 나오죠. 이게 숫자를 우리가 놓치고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탐색하듯이 숫자를 보고 가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우리가 놓쳤던 숫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숫자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디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네요. 한번 숫자를 천천히 가볼게요. 비밀번호 하나인데도 어쩔 때는 쉽게 찾고요. 어쩔 때는 아주 어렵게 찾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모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네요.
216이었네요. 분명히 거기를 한 두세 번 갔는데, 근데 저희가 못 찾았네요. 이렇게 됐죠? 소리도 났나요? 소리도 났던 것 같아요. 비밀번호 값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에 있는 이 변수는 안 나타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보물 획득을 받으면 여기 있는 이 변수, 이게 눈금이죠. 눈금이라는 변수는 숨기도록 할게요. 1번 누르면 또 사라지죠. 그래서 272로 설정됐네요. 자, 볼게요. 272로 가면 이러면서 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밀번호 한 개를 가지고 맞추는 거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좋은데 저희는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뭐냐면 이런 다이얼 비밀번호는 대부분 번호가 여러 개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3개 정도를 연달아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3개를 연속으로 하는 거 좀 넣어볼게요.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심화 과정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